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책상 위를 비쳤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래픽 디자인 작업은 늘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은 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혜진아, 우리 집안 체면 좀 생각해줘.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헤드폰을 꼈다. 음악이 지은 언니의 잔소리를 덮어주었다. 민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나를 힐끔 보았다. 또 언니랑 부딪혔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평소처럼 잔소리하는 거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그는 늘 그랬다. 나와 지은 언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누구도 제대로 대면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카페에서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다. 작업 샘플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창밖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다. 검은 자켓을 입은 그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를 왜 찍는 거지? 나는 당황했지만 클라이언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다. 미팅이 끝난 후 나는 빠르게 카페를 나왔다.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골목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같은 남자를 다시 보았다. 이번엔 내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그는 선반 뒤에서 나를 훔쳐보았다. 손에 든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용기를 내어 그를 쫓아갔다. 골목 끝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신 누구야?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다. 누가 당신을 고용했어? 내가 다그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가 나를 감시하려는 걸까? 그리고 왜?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 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를 힐끔 보는 모습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언니가 내 전화기를 몰래 확인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언니는 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돼서 그랬어 라고 변명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설마 언니가? 의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누가 이 뒤에 있는지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머릿속은 어젯밤의 결심으로 가득했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민수는 이미 회사로 출발했고 지은 언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언니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혜진아,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언니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했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그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검은 자켓, 카메라,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진 모습. 그는 분명 전문가였다. 나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검색했다. 서울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단서가 부족했다. 그러다 문득 어제 그가 도망쳤던 골목에 뭔가를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켓을 챙겨 집을 나섰다. 골목은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로웠다. 나는 그가 서 있던 곳을 꼼꼼히 살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작은 명함을 발견했다. 명함에는 태호 조사 사무소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거야.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로 향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사무소는 실제로 존재했다. 홈페이지에는 신뢰와 비밀을 최우선으로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지만 그들이 고객 정보를 쉽게 줄 리 없었다. 대신 나는 사무소 주소를 찾아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당장 가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할지도 몰랐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카페를 나왔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 나를 다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서 익숙한 검은 자켓이 보였다. 태호였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따라갔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숨을 고르며 거리를 좁혔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이제 그만해.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끔 보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나를 보았다. 혜진 씨,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나를 왜 따라다니는지 말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그쳤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역 밖으로 데려갔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할 순 없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으로 나를 이끌었다. 벤치에 앉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태호라고 합니다. 탐정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했어요. 누구야? 나는 숨을 참으며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계약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위험한 일? 내가 뭘 했다는 거지? 태호는 대답 대신 물끄러미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럼 적어도 왜 날 의심하는지 말해줘. 나는 간청하듯 말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의뢰인은 당신이 가족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특히 돈 문제로. 나는 순간 멍해졌다. 돈? 나는 가족의 돈에 손댄 적이 없었다. 갑자기 지은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는 늘 돈 얘기를 할 때 예민했다. 당신 지금 내 말 안 믿는 거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그의 말은 묘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민수였다. 혜진아 어디야? 언니가 너 찾는다. 나는 태호를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다. 곧 갈게. 전화를 끊고 태호에게 말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진실을 알아낼 거야.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명함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다. 지은 언니가 정말 나를 의심해서 탐정을 고용했을까? 그리고 왜? 돈 문제라는 태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 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혜진아, 오늘 좀 바빠 보이네? 언니의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뭔가를 느꼈다. 집안은 고요했다. 지은 언니는 차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언니, 나 좀 할 말 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무슨 일이야, 혜진아?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태호와의 만남, 골목에서 발견한 명함, 그리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언니가 정말 그 뒤에 있다면 내가 뭘 아는지 알게 되는 순간 더 조심할지도 몰랐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는 말을 돌렸다.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집안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그 말에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늘 집안 이미지를 강조했다. 마치 내가 그걸 망칠 사람인 것처럼.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혜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좀 이상해 보여. 그의 말에 나는 망설였다. 민수에게 태호 얘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민수는 지은 언니와 가까웠다. 만약 내가 언니를 의심한다고 말하면 그는 내 편을 들어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민수는 내 손을 잡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왠지 외로웠다. 민수는 나를 사랑했지만 늘 문제를 피하려 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노트북을 열고 태호 도사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봤다. 고객 후기란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하지만 사무소가 오래된 건물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직접 가봐야겠어.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지은 언니는 은행에 출근했고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사무소 주소로 향했다. 건물은 낡은 3층짜리였다. 간판은 희미했고 계단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2층에 태호조사사무소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어보니 잠겨 있었다. 실망한 채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혜진 씨? 뒤를 돌아보니 태호였다. 그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내가 직접 알아보러 온 거야. 태호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얘기합시다. 사무소는 작고 어수선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태호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혜진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내가 왜 감시당하는지 알아야겠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의뢰인은 당신이 가족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믿어요. 특히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숨긴 거? 내가 뭘 숨겼다는 거야? 나는 화가 치밀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의뢰인은 당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지은 언니의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다. 언니는 늘 나를 비판했다. 내가 늦게 들어오면
친구들과 웃으며 전화하면 심지어 내가 입는 옷까지. 태호 씨, 솔직히 말해줘요. 의뢰인이 지은 언니 맞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혜진 씨,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췄다. 지은 언니가 나를 왜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걸까? 돈 문제라는 태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언니는 은행에서 일하며 가족의 재정을 관리했다. 혹시 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전화기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잘 지내. 근데 지은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지은이는 원래 꼼꼼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엄마의 말은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 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혜진아, 오늘 어디 갔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언니가 뭘 숨기고 있든 나는 끝까지 파헤칠 거야. 집 안은 저녁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지은 언니는 부엌에서 칼질 소리를 내며 야채를 썰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전화기를 꺼내 태호의 명함을 다시 보았다. 그의 사무소에서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숨긴 게 없었다. 하지만 지은 언니는 왜 나를 그렇게 의심하는 걸까? 노트북을 열고 언니의 은행 계좌를 떠올렸다. 언니는 가족의 재정을 관리하며 늘 투명하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언니가 이상할 정도로 돈 얘기를 피하는 걸 눈치챘다. 나는 은행 앱에 로그인하려 했지만 가족 계좌의 비밀번호는 언니만 알았다. 혹시 언니가 뭔가를... 나는 생각을 멈췄다. 너무 앞서간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다음 날 나는 태호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의 사무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태호 씨, 더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만날 수 있나요? 답장은 바로 왔다. 오후 3시 사무소로 오세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다. 지은 언니는 은행에 가 있다 했고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올 터였다. 지금이 기회였다.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다. 혜진 씨, 정말 끈질기네요. 그의 말에 나는 웃지 않았다. 태호 씨, 나 진지해요. 누가 나를 왜 감시하는지 알아야겠어요. 태호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의뢰인이 지은 언니 맞죠? 그리고 돈 얘기는 뭐예요?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혜진 씨, 저는 계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답답함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호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건 내가 동료 준혁과 카페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 의뢰인이 보낸 거예요. 당신이 이 남자와 너무 가까워 보인다고 했죠? 나는 사진을 보고 숨이 막혔다. 준혁은 같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우리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났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이게 왜 문제야? 준혁은 그냥 동료야. 나는 화가 치밀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의뢰인은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돈을 어디선가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돈을 빼돌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냥 의뢰인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그의 말은 묘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태호를 똑바로 보았다. 태호 씨,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혜진 씨, 저는 의뢰인과 계약이 있어요. 함부로 도울 수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사무소 문이 벌컥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태호, 이게 뭐야? 고객이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당황하며 일어섰다. 형, 이건 그냥... 하지만 남자는 나를 노려보며 말을 끊었다. 당신 혜진 씨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나를 감시하는 이유를 알아내러 왔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의뢰인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래? 그는 태호를 끌고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태호의 동료까지 나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은 언니가 나를 바람 피운다고 의심한다면 왜 민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돈 얘기는 또 뭐지?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 언니는 거실에서 전화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더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그녀는 나를 보자 급히 전화를 끊었다. 혜진아, 언제 왔어? 언니의 미소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언니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제 확실했다. 지은 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지은 언니의 떨리는 손, 전화 너머 들린 더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언니가 태호를 고용한 게 맞다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걸까? 나는 준혁과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건 단순한 동료와의 대화였다. 하지만 언니는 왜 그걸 오해한 걸까? 민수가 문을 두드렸다. 혜진, 저녁 먹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에는 지은 언니가 없었다. 언니 어디 갔어? 내가 묻자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은행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나 봐. 늦게 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언니가 밖에서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저녁을 먹으며 나는 민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오빠, 지은 언니가 최근에 좀 이상하지 않아? 민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이상하다니? 언니는 늘 꼼꼼했잖아.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아니, 그냥 나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혜진, 언니는 그냥 우리 가족 걱정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언니가 얼마나 책임감 강한지.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민수는 언니를 믿었다. 내가 태호 얘기를 꺼내면 민수는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랐다. 나는 접시를 치우며 생각했다. 혼자 알아내야 해. 그날 밤 나는 지은 언니의 방 근처를 살폈다. 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서랍에 잠긴 상자가 보였다. 저 안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이 치밀었지만 나는 참았다. 다음 날 나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 우리 만난 거 누가 사진 찍은 거 알아?
준혁은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사진? 누가 왜 그런 걸 찍어? 나는 태호 얘기를 간단히 설명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혜진, 그거 좀 위험해 보여. 조심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근데 너 최근에 누굴 화나게 한 적 없어? 가족이나... 가족? 나는 멈칫했다. 준혁은 말을 이었다. 아니, 그냥 네가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잖아. 누가 오해했을지도. 그의 말은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지은 언니는 내 자유로운 삶을 늘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그게 탐정을 고용할 이유가 될까? 그날 오후 나는 태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는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혜진 씨, 왜 또 만난 겁니까?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태호 씨, 나 도와줘요. 지은 언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혜진 씨,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계약 때문에. 하지만 나는 말을 끊었다. 태호 씨, 당신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감시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 당신 눈빛이 말해줬어요.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는 건 비밀로 해야 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신도 나를 믿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뢰인은 당신이 가족 돈을 빼돌렸다고 믿어요. 특히 최근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당신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큰 돈? 내가 그런 적 없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좀 알아봤어요. 당신 가족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한 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혜진 씨,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더 파헤치면 당신이 원치 않는 걸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태호 씨, 나 계속할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든 말든. 태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특히... 그는 말을 멈췄다. 당신 가족 안에서.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지은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니의 미소, 떨리는 손, 그리고 전화 너머의 목소리. 모든 게 퍼즐처럼 얽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 언니가 현관에 서 있었다. 혜진아, 오늘 또 어디 갔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 만났어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지은 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언니, 왜 그렇게 봐요? 내가 물었다.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너 요즘 좀 바빠 보여서.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숨은 긴장을 느꼈다.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자 숨이 터질 것 같았다. 언니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내가 뭔가를 눈치챘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태호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가족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지은 언니는 그걸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는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누가?
나는 전화기를 꺼내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호 씨, 계좌 얘기 더 알아봤어요? 답장은 바로 왔다. 오늘 밤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게요. 조심해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오빠, 우리 가족 계좌 좀 확인해 봤어?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계좌? 그건 언니가 관리하잖아. 왜?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최근에 돈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서. 민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빠져나갔다니? 언니가 그런 거 있으면 말했을 거야. 그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답답함에 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늘 그랬다.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피하려 했다. 오빠, 그냥 한번 확인해보자. 내가 재촉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꺼냈다. 알았어. 언니한테 물어볼게. 그 순간 지은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뭐를 물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 그냥 혜진이 계좌 얘기해서. 언니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계좌?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 그녀는 팔짱을 끼며 나를 보았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냥 궁금해서요. 가족 돈이니까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혜진아,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언니가 알아서 할 거야. 혜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민수는 또 언니 편을 들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태호의 문자가 와 있었다. 그는 계좌 내역 중 일부를 캡처해 보냈다. 최근 몇 달 큰 금액이 여러 번 빠져나갔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알아낸 전부예요. 더 파헤치려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해요. 태호의 메시지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태호 씨, 이거 지은 언니가 한 거 맞죠?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나는 초조하게 전화기를 쳐다봤다. 1시간 뒤 태호가 전화했다. 혜진 씨,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자켓을 챙겨 집을 나섰다. 태호는 동네 근처 공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혜진 씨, 내가 좀 더 알아봤어요.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지은 씨가 투자회사로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투자가 실패했어요. 큰 손실을 받고 그걸 숨기려고 당신을 의심한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언니가 돈을 잃고 나를 탓했다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는 당신이 눈치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고용해서 당신을 감시한 거고.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오해하다니. 태호 씨, 이거 민수한테 말해야겠어요. 내가 말하자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지은 씨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더 큰 비밀? 나는 태호를 똑바로 보았다. 태호 씨, 나 끝까지 갈 거예요. 도와줘요. 태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지은 언니의 방을 떠올렸다. 그 잠긴 상자. 답이 거기 있을지도 몰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거실에 없었다.
민수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상자는 여전히 서랍에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핀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와 USB가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서랍 안에 서류와 USB를 손에 쥐자 손이 떨렸다. 지은 언니의 방은 고요했고 집안은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투자 계약서였다. 언니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 금액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컸다. 하지만 계약서 곳곳에 투자 실패와 추가 자금 요청이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태호의 말이 사실이었다. 언니는 큰 돈을 잃었고 그걸 숨기려 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폴더가 떴다. 은행 내역, 이메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 기록이 있었다. 나는 이메일 하나를 열었다. 지은 씨, 추가 자금 없으면 계좌 동결됩니다. 발신인은 낯선 투자회사였다. 나는 숨을 참으며 다음 이메일을 열었다. 혜진이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그녀를 감시해야 해요. 그 문장에 나는 멍해졌다. 언니가 나를 의심한 게 확실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USB를 백을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문이 열리기 전에 방에서 나왔다. 지은 언니가 복도에 서 있었다. 혜진아, 이 시간에 왜 깨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냥 물 마시려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어. 자. 방으로 돌아와 나는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언니는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호 씨, 언니의 서류 봤어요. 투자 실패한 거 맞아요. USB에 더 많은 증거 있어요. 태호의 답장은 바로 왔다. 혜진 씨, 위험해요. 내일 만나요. USB 가져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USB를 챙겨 집을 나섰다. 민수는 회사에 가고 지은 언니는 은행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언니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태호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USB를 건넸다. 여기 언니의 비밀이에요. 태호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는 파일을 빠르게 훑어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혜진 씨, 이건 심각해요. 지은 씨가 가족 돈을 빼돌린 게 맞아요. 그리고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당신을 의심하도록 누군가에게 돈을 더 줬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누구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지만 이건 내가 알아낼게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민수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혜진, 이게 뭐야? 그는 나와 태호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당황했다. 오빠, 어떻게 여기를... 민수는 말을 끊었다. 언니가 말해줬어. 네가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닌다고? 나는 멍해졌다. 지은 언니가 민수에게 뭔가를 말했다. 오빠, 진정해.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말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도와줘? 너 지금 우리 가족 망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호가 일어섰다. 민수 씨,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민수는 태호를 밀쳤다. 너 따위가 뭔데 끼어들어? 카페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민수의 팔을 잡았다. 오빠, 제발! 언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수는 나를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다.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민수가 나를 믿지 않았다. 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제가 민수 씨와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직접 해결할게요.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수와의 대화는 쉽지 않을 터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 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혜진아, 민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언니, 더 이상 숨기지 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 알아요. 투자 실패, 돈 빼돌린 거, 그리고 나를 감시한 거.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제 끝이에요, 언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갑자기 웃었다. 혜진아, 너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일까? 지은 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을 떨었다. 너 아직 아무것도 몰라. 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걸까? 투자 실패, 돈을 빼돌린 것, 나를 감시한 것. 이미 너무 많은 비밀을 알았다. 그런데도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건 무서웠다. 전화기가 울렸다. 태호였다. 혜진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언니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태호 씨, 더 알아낸 거 있어요?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혜진 씨, 지금 어디예요? 만나야겠어요. 나는 태호와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USB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걸 더 분석해봤어요. 지은 씨가 돈을 보낸 투자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해요. 거의 사기나 다름없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사기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당신을 의심하도록 누군가에게 돈을 줬어요. 그게 나였죠. 나는 숨이 막혔다. 태호 씨, 그럼 당신도 처음부터...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감시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래서 당신을 돕기로 한 거예요. 나는 태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의 분노, 언니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태호 씨, 민수한테 말해야겠어요. 이 모든 걸. 태호는 망설였다. 민수 씨가 믿을까요? 지은 씨는 그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그래도 해봐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혜진아, 진실은 결국 드러나. 하지만 네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는 늘 그랬다. 나를 믿고 나를 지지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혜진, 우리 얘기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빠,
나도 할 말 있어. 지은 언니가 우리 돈을 빼돌렸어. 그리고 나를 감시했어.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태호가 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투자 실패, 사기 회사, 언니가 나를 의심하도록 태호를 고용한 것. 민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침묵했다. 이게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빠, 나 믿어줘. 나는 간절히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혜진, 언니가 나한테 네가 바람 피우고 돈을 훔쳤다고 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오빠, 내가 그런 사람 같아? 민수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 언니였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 너, 뭘 한다는 거야? 나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투자 실패, 돈 빼돌린 거, 그리고 나를 감시한 거, 다요. 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민수가 일어섰다. 언니, 이게 사실이야?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 갑자기 웃었다. 너희가 뭘 한다고 그래? 혜진, 네가 가족을 망치려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참았다. 언니는 여전히 나를 탓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언니, 이제 그만해. 진실을 말해. 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나 그냥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은 언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 정말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갈라진 음색은 지금까지의 날카로운 태도와 달랐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언니, 가족을 지킨다고 나를 의심하고 감시했어요? 우리 돈을 잃고도 나를 탓했잖아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민수는 우리 사이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언니를 보았다. 언니, 왜 그랬어? 왜 혜진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실망이 묻어 있었다. 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수야, 나 실수했어. 투자회사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가족을 위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을 위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 그 돈은 우리 모두의 거였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의심한 거예요? 언니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아, 네가 너무 자유롭게 살아서 내가 불안했어. 네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내 자유로운 삶이 언니에게 위협이었다니.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언니, 내가 뭘 숨겼어요? 내가 바람 피웠다고 믿었어요? 돈을 훔쳤다고?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네가 눈치챌까 봐 무서웠어. 내가 돈을 잃은 걸 알면 민수가 나를... 그녀는 민수를 힐끔 보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민수를 보았다. 그는 언니를 믿었고 나를 오해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진실 앞에 서 있었다. 언니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 태호를 고용했어. 네가 뭘 하는지 알아내라고.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가 너를 돕기 시작했어. 나를 배신했지. 나는 태호를 떠올렸다. 그는 처음엔 돈 때문에 일했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했다. 태호 씨는 옳은 일을 했어요. 내가 말했다. 언니가 잘못한 거예요.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혜진아. 나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진실은 드러나지만 네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 우리 신뢰. 언니가 망쳤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일어섰다. 혜진,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를 완전히 내쫓아야 할까? 하지만 나는 엄마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다. 용서는 너를 자유롭게 해. 나는 언니를 보았다. 언니, 책임져야 해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하고 투자 회사에 대해 다 말해야 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수는 나를 보았다. 혜진, 미안해. 내가 너 말 안 믿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잖아.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조용히 방을 비췄다. 나는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답장은 바로 왔다. 혜진 씨, 이제 좀 자유로워졌길 바라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태호는 나를 감시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언니와의 관계, 민수와의 신뢰, 모든 걸 다시 쌓아야 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케치북에 연필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나는 달빛 아래 나무와 강을 그렸다. 그림은 늘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오늘은 손끝이 조금 떨렸다. 지은 언니의 눈물, 민수의 사과, 태호의 마지막 메시지, 모든 게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밤은 고요했고 서울의 불빛은 멀리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지은 언니는 약속대로 계좌 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동행했다. 은행 창구에서 언니는 담당자에게 투자회사와의 거래를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없었다. 제가 실수했어요. 가족 돈을 잘못 투자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담당자는 서류를 테이블 사이에 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지은 씨, 이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겁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청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언니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다. 민수는 내 손을 잡았다. 혜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언니는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나 잠시 떠나려고 해. 나는 멈칫했다. 떠난다고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저지른 일을 정리해야 해. 그리고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언니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말하고 있었다. 언니, 어디로 갈 건가요? 내가 물었다. 언니는 미소를 지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태호에게 전화했다. 태호 씨, 언니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태호는 웃는 목소리로 답했다. 혜진 씨,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사실 나 탐정 일 그만두려고요. 나는 놀랐다. 그만둔다고요? 응, 새로운 거 시작해보려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의 말은 따뜻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태호는 나를 감시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를 구했고 자신도 구한 것 같았다. 며칠 뒤 언니는 짐을 쌌다다. 민수와 나는 그녀를 역까지 배웅했다. 언니는 우리를 껴안았다. 미안했고 고마웠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언니, 잘 지내요? 언니가 기차에 오른 뒤 민수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텅 비어 보였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새 시작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이번엔 나무와 강 위에 하늘을 그렸다. 푸른 하늘, 자유로운 구름.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혜진아, 네가 늘 그랬지. 강한 내 딸. 나는 눈물이 났지만 미소를 지었다. 몇 주 뒤 나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수는 나를 더 자주 안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 언니에게서 가끔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 그림은 나무, 강,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날아가는 새였다. 나는 캔버스 앞에 서서 속삭였다. 이제 나도 자유야.